안녕하세요, 오약입니다. 오늘은 MSM 식이유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SM은 메틸설포닌 메테인의 약자인데요, 구조에 따라서 명명된 거라서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은 식이유황 또는 천연유황인데요, 유황은 인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량 원소 중 하나죠. 이게 약 50년 전에 펄프 제지 공장의 화학자였던 이분 제이콥 박사님이 DMSO라는 물질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지 공장 아시죠? 종이 만들어내는 공장인데요, 제지 공장 인부들이 이 펄프통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염증이나 상처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졌는데, 이걸 독특하게 생각하셨던 박사님이 왜 그럴까 이런 걸 연구하다가 DMSO라는 물질이 염증이나 상처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구나 하고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많아가지고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DMSO라는 물질을 산화시키면요, MSM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물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이 MSM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상용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MSM이 된 거죠. 어떻게 옛날엔 사용되었었는지 한번 체크를 보면요, 아까 MSM이 식이유황이라고 했잖아요. 유황은 광물성이랑 동물성, 식물성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데요, 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무기유황과 유기유황으로 또 나뉘기도 합니다. 광물은요, 우리 원유나 석유, 그리고 노란 화산 언덕에 존재하는 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하고요. 이건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성 같은 경우에는 녹용이나 사양 있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황 덩어리 같은 데 존재하고요. 식물성은 소나무나 산삼, 마늘, 파, 생강 이런 자극적인 향과 맛을 가진 음식에도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광물성으로 동의보감에 활용된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온천입니다. 온천이라는 게 화산활동이나 뜨거운 지열로 인해서 데워진 지하수가 이 지표면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목욕탕 온천 말고요, 옛날에는 자연 발생한 온천이 있었죠. 여기 지하수에 여러 가지 광물이 녹아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황이에요. 동의보감에는 이 온천수로 목욕을 하면 힘줄과 뼈가 오그라든 경우와 피부병에 좋고, 창종,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이게 헌곳이 생겨 부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습양, 피부가 짓무르는 경우, 그리고 종기나 부스럼 같은 데도 효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온천수는 무기유황이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리 있죠? 오리에게 유황을 먹여서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유황오리예요. 한편 정제된 MSM을 섭취하셨을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효능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요, 두 번째로 근육 손상과 스트레스 이런 거를 줄여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피부나 우리 모발 건강을 개선시킨다고 나옵니다. 이게 케라틴의 유황이라는 거를 공급해줘서 생기는 효과인데요, 이게 효능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많은데요, 한간에서는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간에서는 먹어봤자 효과도 없다, 이게 찬반으로 조금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전을 보자면, 우선 MSM과 같은 황화합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ROS라는 걸 억제해 주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많이 들어보셨죠? 세포막도 공격하고 세포 구조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염증 반응까지 유발시키는 물질인데요, 조금 어렵겠지만 NF-kappa B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염증 유발 인자인데요, 이 염증 유발 인자를 활성화시키고요, 이 친구가 인터루킨 6라든지 TNF-알파와 같은 염증 유발 인자들을 만들도록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의 가장 윗부분에서 이 MSM과 같은 황화합물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작용을 해요. 이게 염증을 억제해주는 주요 기전인 거죠.
아까 MSM의 효과 4가지 기억하시죠? 그 중에 3가지 염증 억제, 그리고 근육 손상 스트레스 줄이고, 그리고 알러지 완화시키고, 이게 전부 활성산소를 잡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간단하게만 보면 MSM에 의해서 활성산소도 잡히고, 또 한 가지 P53이라는 물질 있죠? 이런 걸 내보내잖아요. 이게 암 억제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항암 활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모발이나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얘기했었죠? 이건 황화물 같은 경우가 이 시스테인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줍니다. 아미노산이죠, 정확히. 이 친구가 모발이나 피부를 구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만드는 물질인데요. 이 모발의 기본 구성 요소가 이 케라틴이에요. 케라틴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시스테인이라는 단백질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모발이나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더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어떤 종류를 골라야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기타 관절 질환이 있으시면 2에서 3회 분할해서 하루 2에서 6g, 즉 2000mg에서 6000mg까지 드실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는 2가지예요. 분말 타입이랑 알약 타입 2가지가 있어요. 우선 알약에는 1500에서 2000mg 정도 다양하게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의 제품이 800에서 1000mg짜리 알약 2알 정도를 드셔야 약 1500에서 2000 정도를 채울 수 있어요. 한편 분말 제품은 많은 양 드시기에는 진짜 좋은데요. 맛이 정말 써요. 정말 써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MSM이 천연이 있고 합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저런 논란은 많지만 MSM은 100% 합성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질 때 아까 DMSO라는 물질에다가 산소를 산화시키면은 MSM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합성 전물질인 DMSO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나무에서 가져왔나 아니면 뭐 석유에서 가져왔나. 근데 결국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단일 물질로 분리시키게 되는 과정 자체부터 과산화수소로 산화시키는 반응까지 화학 반응과 합성 반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MSM 검색하면은 우리 옵티 MSM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골라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게 무조건 좋다라기보다 브랜드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 있는 브랜드의 원료사라서 핫한 거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마크 있죠? 기능식품. 이 마크가 찍혀 있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높은 순도인 약 98% 이상의 제품 확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이 세계적으로도 깐깐하기로 유명해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제품들은 순도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98% 이상의 제품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제품들이 그냥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마크가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주의사항은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드셨을 때 속이 쓰려서 중단하셨다는 분이 있으셨어요. 아까 이게 황이 들어가는 화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황 자체에는 자극성이 있어요. 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용량 의존적으로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더 속쓰리고요. 적게 먹으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분들은 대개 용량을 좀 줄이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게 되면 조금 속쓰림이 줄어든다는 피드백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방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황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황 자체의 특유 자극적인 냄새도 올라오게 됩니다. 한편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로 알러지예요. 이게 우리 썰파계에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황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썰파계 항생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시다가 피부 발진 일어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피부 발진이나 알러지 반응의 일환이에요. 이게 있으시다면 용량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두통이 나타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 있죠. 이게 생각보다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오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체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복용하실 건지 아니면 중단하실 건지 또는 용량을 조절하실 건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MSM이라는 게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제품이에요. 정말 뭐 만병통치약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근거도 없고 하나도 뭐 좋은 게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라는 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MSM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란에 제가 설문을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원료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MSM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오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